안녕하세요.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평가 개요입니다. 심사평가 신청 대상은 2024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의 신청은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사업주 자체 훈련만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훈련 기관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및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인증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격 훈련 과정 심사는 추후 별도의 공고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심사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3년 인증평가 결과 인증 유예되는 등 심사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과정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과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무리가 발생한 훈련기관 등 정부 지원 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인증유예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년 인증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기본평가, 역량평가로 구성됩니다. 기본평가는 기존 인증평가의 기관 건전성 평가로 훈련기관의 임금 체불 및 행정처분 이력 등 법 위반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신용 수준 등 재정 건전성 평가로 구성되며 감점 20점 이상일 경우 인증유예 판정됩니다. 역량평가는 기존 인증평가의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현장평가와 성과평가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각 배점의 40% 이상인 경우 신규 기관은 1년, 실적 보유 기관은 3년 인증 등급이 부여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결과는 2023년 10월 20일에 한 번에 공고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심사평가 업무를 연간 일정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규 기관 등 훈련기관 번호가 없는 기관에서는 심사평가 신청 시작인 4월 19일 전까지 훈련기관 번호를 발급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평가 정보는 신청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되는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제출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23년 인증평가 신청기관은 2단계 1번과 같이 4월 19일부터 5월 2일 18시까지 HRD넷을 통해 심사평가의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5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정정보완 기간에는 기관평가의 재정 건전성 평가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심사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기본평가, 과정심사, 현장평가 및 성과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결과는 10월 20일에 일괄 발표됩니다. 인증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10월 21일 이후부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여하시는 모든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심사평가 계획 공고와 설명의 자료집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기본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평가는 기관의 청렴 수준과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준법성,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법성 항목에서는 임금 관련 위반 이력, 제재 처분 내역,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준법성 실적 산정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전년도 감점 적용 시 중복 감점 없이 처분당 1회 감점 반영하는 것, 그리고 3년간 준법성 동일 항목에서 5점 이상의 감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에서는 국세 체납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신청 방법이 훈련기관 편의성을 위하여 간소화되었습니다. 평가 신청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 시의 발급 유형은 한글 증명을 선택하시고 사용 용도 및 제출처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공개로, 수령 방법은 인터넷 발급으로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급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의 왼쪽 상단에는 숫자 14자리로 구성된 발급번호가 있습니다. 발급번호를 HRDnet 화면에 입력하시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첨부하시면 기본평가 제출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올해부터는 훈련기관에서 심사 신청 전 HRD넷에서 정보 동의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조회한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에 따라 여러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때 공동대표자가 있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자가 HRD넷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공통업무 메뉴를 클릭하시고 훈련기관 관리, 훈련기관 정보관리, 훈련 관계자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훈련 관계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훈련기관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훈련 관계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시 직위는 대표를 선택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대표 직위로 입력된 훈련 관계자들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훈련 관계자의 공동대표들의 직위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동대표자가 있는 훈련기관에 한해 입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1인 대표 훈련기관은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시정 지시 또는 시정 지시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해당 기간에 발생한 경우 1인당 5점이 감점됩니다.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 송치일을 기준으로 1인당 5점이 추가 감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 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일 또는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해당 기간인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 건당 1에서 20점 감점됩니다. 이때 인증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처분의 유효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2년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의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실적 산정기간 내 발생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은 처분당 1회만 감점 적용합니다. 즉, 전년도 감점 적용 시 중복 감점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 등 위법 행위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적 무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지배 관리하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시행 심사평가부터 최근 3년간 준법성 평가 결과 동일 항목에서 5점 이상의 감점이 연속하여 발생한 기관은 기본평가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최종 인증유예 등급 부여 예정입니다. 이때에도 실적 산정기간 내 발생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은 처분당 1회만 감점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성 항목 세부 평가 기준입니다. 각각의 세부 지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는 훈련기관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건전성 및 안정 수준을 평가합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HRD넷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첨부하고 발급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익 신고를 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 및 신용 등급을 일괄 조회하여 결과를 안내하고 감점이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 정정 보완기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평가기관을 통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의 개인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 세부 평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점 대상 기관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보완 기간 내 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정보완 기간 동안의 제출 서류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기한 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감점 여부를 확정하며 만일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감점이 확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점 대상 기관으로 정정보완 기간에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경우 각각의 감점 항목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 체납에 따른 감점 사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통하여 세금 체납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 수준 항목에서 CC등급 이하 또는 신용등급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감점 사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용 보고서, 21년도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 보고서 중 택일 하여 신용 수준 감점을 해소하여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년도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등급 보고서 중 신용 수준 감점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 보고서 등 기타 증빙 자료를 통하여 신용 수준 항목에서 감점 사유가 해소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원격 훈련기관 역량평가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의 종료 실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단 2024년 이후 인증 등급이 만료되는 단연 인증 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실적 보유 기관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의 종료 실적이 있는 기관을 뜻합니다. 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 실적 보유 기관임에도 평가를 미신청하거나 포기한 경우 인증 유예 등급 부여합니다. 우수 훈련기관 및 3년 인증기관은 기본평가 및 훈련 성과 모니터링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 결정합니다. 단 23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은 평가 대상 구분 기준에 따라 실적 보유 기관 또는 신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 모니터링 평가 대상 기관 중 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바꾸자 하는 기관, 우수훈련기관 희망기관 포함은 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 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 보유기관 인증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평가 대상 기간 내 종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평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원격 훈련 신규 실적 보유 기관은 인증평가 경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적 보유 기관은 현장 평가 필수, 선택, 참여 불가 기관으로 구분되며 분류 기준은 내용에 설명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으로 분류 기준은 내용에 있는 설명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평가 시간은 2시간에서 5시간이며 기관의 운영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평가팀장 1명, 훈련 전문가 1명, 전산 전문가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증평가는 기본평가, 기관 건전성 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기본평가는 20점 이상 감점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인증유예됩니다. 실적 보유기관의 경우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포함하여 역량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이 부여되며 각각의 총 배점이 75% 이상 득점 및 우수훈련기관 요건 충족 시 우수훈련기관,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3년 인증, 미만인 경우 인증유예가 됩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역량평가 현장평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 1년 인증이며 미만인 경우 인증 유예됩니다. 또한 신규 기관의 경우 원격훈련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 유예가 됩니다. 단연 인증등급 보유기관의 경우 역량평가 성과 배점의 40% 이상 취득 시 보유 등급이 유지되며 미만인 경우 인증 유예됩니다.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훈련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 유예됩니다. 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 시작은 신규 기관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적 기관은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이며 2023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기관의 경우 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단연 인증등급 보유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우수훈련기관은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기본 3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부여 가능합니다. 2023년 인증등급을 신규 획득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까지 유효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됩니다.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은 현장평가를 참여한 훈련기관 인증평가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사회적 물이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시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적용되며 인증유예 등급 및 무등급 기관은 과정심사 승인 인정 시 제한됩니다. 최종 결과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실업자 훈련기관의 성과평가는 일반 취업률 15점, 고용유지기간 10점, 수요자 만족도 10점, 중도 탈락률 10점, 과정 운영 실적 5점, 과정심사 적합률 5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이고 재직자 훈련기관은 수료율 20점, 수요자 만족도 20점, 훈련과정 등급 10점, 과정심사 적합률 5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입니다. 현장평가는 실적기관의 경우 기관 경영 6점, 훈련과정 관리 8점, 훈련 인프라 10점, 훈련 전담 인력 10점, 훈련생 관리 6점, 신규 기관의 경우 기관 경영 25점, 훈련과정 관리 20점, 훈련 인프라 20점, 훈련 전담 인력 20점, 훈련생 관리 15점입니다. 자료집 구성은 현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 및 지표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을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중점 검토 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문항별 증빙자는 준비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 문항을 평가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기관 상황에 알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훈련기관 현장평가 안내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역량평가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실적 보유 기관, 신규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적 보유기관은 성과 평가 점수가 60점을 차지하므로 현장 평가 점수는 40점이 만점이며 신규는 성과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영역별 각 배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정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정 직업훈련 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원격 훈련 시설의 장비 요건과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6조 별표 1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 규정도 지정 직업훈련 시설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훈련 운영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필수적으로 훈련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격훈련 과정 인정 요건은 한 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인증료에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현장 평가에서 인력과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후에 과정 인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왼쪽의 화면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구현된 과정 인정 요건 화면입니다. 평가위원님이 평가를 한 내용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이 점검 내용을 훈련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결과는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신규 기관 현장 평가 기준은 직업훈련 기관으로서의 운영 역량을 갖추었는지, 훈련 운영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관 경영의 평가 포인트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경영 원칙, 발전 목표의 세부 실행 계획 자료, 일반 및 타 부처 훈련 실적 자료, 주요 정보 보안 관리 계획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5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직업훈련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경영 원칙과 미션이 수립되어 있는가, 발전 목표와 실행 계획이 적정한가,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의 평가 포인트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 계획, 운영 성과 관리 등 훈련 운영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과정 개발 또는 도입 자료, 훈련 운영 계획 자료, 훈련생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4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다양한 수요 요구 반영하여 과정을 개발 또는 도입할 수 있는가, 특성을 반영한 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성취 수준 평가란 훈련생이 받은 훈련 목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절차 및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인프라의 평가 포인트는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훈련 수요자 편의를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 계획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시설 및 시스템 장비 확보 자료, 학습관리 시스템 LMS 등 시스템 운영 자료, 학습 지원 도구 개발 도입 계획 자료, 학습 지원 도구 운영 및 학습 지원 자료, 학습 지원 도구 모니터링 자료 등이 있습니다. 훈련 전담 인력의 평가 포인트는 직업훈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 교강사, 행정직원, 전산 담당자 등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맞게 업무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제공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전담 인력 인사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 관리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네 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가, 근로 조건이 적절한가,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근로 조건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 근로 조건을 확인하니 훈련기관은 근로계약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원격 훈련기관은 운영 인력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정 인정 요건 때문입니다. 뒤에 과정 인정 요건 설명이 있겠지만 인력 부분은 이곳에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격 훈련기관은 훈련생 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원격 훈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통하여 관련 경력 보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대표자 및 튜터를 제외한 4명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전담 직원이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 고용계약서, 필요시 임금지급 이력 등을 확인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꼭 4대 사회보험 가입서 출력을 평가 전날 혹은 현장 평가일에 맞추어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관리 평가 포인트는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수렴, 경력개발 지원 등의 사후관리 계획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정보 제공 자료, 훈련생 고충 수렴 및 후속 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 개선할 수 있는가,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경력개발에 대한 질의가 종종 있는데요. 수료자에게 후속 훈련 과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훈련생에게 관련 자격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실적 보유기관 현장평가 기준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는지, 계획과 산출물 및 결과물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주로 훈련기관이 실시한 이력관리 등의 자료와 실행한 내역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관 경영 평가 포인트는 기관장으로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완 관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경영 원칙과 관련된 기관 운영 규정 등의 자료, 발전 목표 및 세부 실행 계획 자료, 부정훈련 예방활동 자료, 정보 보안 관리 활동 자료 등이 있으며 이 밖에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기관 발전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 평가 포인트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품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과정 개발 및 도입 자료, 훈련 매뉴얼 등의 훈련 운영 자료, 훈련 과정 운영 결과 분석하여 운영 개선을 실행한 자료 등이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과정 관리를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과정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확보하였는가, 결과 분석을 통한 훈련 과정 개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별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 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 경력이 있거나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스마트훈련 우수 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인프라 평가 포인트는 훈련과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훈련 인프라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대비 체계에 따른 처리 내용 및 학습 지원 도구를 활용, 관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 자료,
학습 지원 도구 활용 및 관리 자료, 학습 관리 시스템 관리 자료, 긴급 상황 대비 체계 자료 등이 있으며 훈련 인프라와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평가 문항은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LMS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각종 오류와 관련된 긴급 상황 대비 체계를 갖추었는가, 학습 지원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 대비와 관련하여 많은 훈련기관이 단순히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통한 보수 및 장애 복구 등의 내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장애 발생 시 훈련에서 실행하는 내용도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훈련 전담 인력의 평가 포인트는 원격 직업능력 개발 훈련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부합하도록 업무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제공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 예시는 훈련 전담 인력 이력 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 업무 분장 자료, 훈련 전담 인력 근로 조건 자료, 훈련 전담 인력 업무 역량 관리 자료 등이 있으며 훈련 전담 인력 관리를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특히 근로조건의 적절성을 확인함에 있어 표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포함, 연차 유급휴가 등도 확인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관리 평가 포인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이 경력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생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생 고충 수련 및 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 자료 등이 있으며 훈련생 관리를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됩니다. 평가 문항은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 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였는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였는가입니다.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조치한 자료,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현장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 평가 진행 절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평가 2주 전에 훈련기관은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현장 평가 일정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평가 일정 변경은 기본적으로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위원이 기관에 도착하고 평가를 위한 노트북 등의 세팅이 끝나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소개, 평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후 평가 참여자의 실제 기관 소속 확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직 증빙 자료,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따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참여자의 소속 확인이 끝나면 훈련기간 현황을 소개합니다. 별도의 PPT는 없어도 되고 5분 내외로 간략하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훈련기관 소개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훈련기관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위원이 확인하고 있으니 자체평가 보고서의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며 실적 보유기관은 기존 평가 이후 개선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평가위원회 1차 증빙자료 확인이 있는데 이때 기관 관계자분들은 평가장 밖에서 대기하고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인프라 점검의 경우 훈련 시설 면적, 학습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 기관의 인프라를 제시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상별 인터뷰는 기관장님은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며 훈련 전담 인력 및 훈련생은 증빙자료 검토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훈련생이 없는 신규 기관은 인터뷰가 생략 가능합니다. 인터뷰 완료 후 훈련 인프라 점검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2차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됩니다. 2차 증빙자료 검토가 진행된 이후 평가위원별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의 논의도 진행됩니다. 평가 완료 후에 신규 기관의 경우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한 점검 확인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실적 보유기관의 경우 실시하지 않습니다. 평가 종료 단계로 평가 참여자를 모두 모시고 총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에서는 총평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내용이 있거나 자료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추가 소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고, 소명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소명 기회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 없는 시간 끌기식의 소명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명까지 마치면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절차 이행 여부, 증빙자료 보유 여부 등을 기관과 평가위원이 서로 확인합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평가위원이 사진 촬영하고 원본은 훈련기관이 보관합니다. 평가위원이 떠나면 훈련기관은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현장평가 확인서라는 간단한 설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는데, 이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고 현장평가 확인서 제출까지 마치시면 평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먼저 평가 장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관 관계자와 훈련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와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장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내용 보호를 위해 평가위원들이 논의 시에 기관 관계자께서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평가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간혹 훈련기관에서 과도한 다과와 현수막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에게는 현수막 및 다과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간단하게 모든 훈련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생수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위원에게도 관련 안내가 나가고 있으며 취식을 하지 않는다 하여 기관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증빙자료의 확인 방향은 신규 기관은 실현 가능 수준으로 수립했는가, 실적 보유 기관은 훈련 과정을 충실히 운영했는가입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서면, 파일, LMS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인정합니다. 또한 증빙자료의 명칭 및 구성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평가위원은 문서의 명칭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장평가는 훈련기관이 하고 있는 실행 내역 또는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한 새로운 양식이나 중복 문서 생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은 녹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관은 CCTV나 비밀 녹음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비밀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평가는 다수의 평가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훈련기관으로 모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심평원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하고는 있으나 초행길에 평가 장소를 잘못 찾아갈 수도 있으며, 날씨 등의 사정으로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평가 시간 지연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기관장,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기관장 인터뷰에서는 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사명감,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실행계획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며, 기관장님이 부재할 경우 그 다음 의사결정권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관장 대리인이 인터뷰를 실시하게 될 경우 사전에 상호 간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현장 평가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훈련생 관리 시스템 담당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다음 기관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훈련생 또한 현장 평가 당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원격은 과정 특성상 유선 인터뷰를 주로 진행하게 되며 대표 훈련 과정의 훈련생 명단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무작위로 한 명을 선정하여 전화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현장평가 평가 참여 신청서 자체평가 보고서 안내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문항별 자체 진단 결과에 따른 훈련기관의 계획, 실행 내용, 추진 결과, 개선 사항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이 심사평가 시스템과 자체평가 보고서 등의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에 대해 최소화하는 등 훈련기관의 심사평가 참여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기관 정보, 시설 평면도, 현장 평가 주소 및 약도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평가 참여 신청서 부분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체 진단 및 활용 내용 부분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평가 참여 신청서 훈련 전담 인력 현황에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현장 평가 참여 여부 등 체크합니다. 현장 평가 시작 시 모든 평가 참여자의 재직 사실 확인하고 명단에 없는 평가 참여자의 경우는 현장 평가 시 평가 참여 사유 및 재직 사실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 평가 보고서는 10MB라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훈련기관에서 너무 적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 평가 보고서가 화려하고 사진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훈련기간 평가 시 확인이 되어야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 확인 사항은 사진이 꼭 필요하므로 10MB 초과 시는 PDF로 만들거나 사진 용량을 줄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여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식에 제시한 내용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니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일명은 훈련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파일명을 연도 플러스 훈련기간 관리번호 플러스 훈련기간명 플러스 자체평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보고서에 훈련기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일부분을 지워주시고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정보는 삭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의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정 인정 요건 확인을 위한 훈련 인프라 사항은 신규 기관만 작성하는 것으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및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진단 및 활동 내용은 신규 기관은 향후 운영 계획과 사례를 작성하고 실적 보유 기관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체 평가 보고서는 설명의 자료집에 안내된 평가 영역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5가지의 평가 영역,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가 있고 그 평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영역의 평가 문항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훈련기관에서 계획하거나 실행한 내역을 작성 방법에 부합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원격 훈련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과정 인정 요건입니다. 미충족 시 바로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전 검토는 평가위원이 평가 시간 단축 및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전 준비된 사항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서버 사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대수, 스펙, IP 등을 기입해 주시고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리셔서 평가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기관의 서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산 장비 구축을 어떻게 임대했는지, 구매인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백업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를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안 관련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DBMS, DNS 환경, 무정전 전원 장치, 암호화, LMS 플랫폼, 이 모두 예시에 있는 내용을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자료, 라이센스를 내용 및 사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LMS 플랫폼은 각각의 모듈별로 모두 작성해 주시고, 이는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될 예정이니 정확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이 잘못되어 생기는 불이익은 심평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현장 평가 시에 비교 확인할 예정이오니 현장 평가 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과평가 시 활용하는 각 지표별 설명에 앞서 성과평가 점수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으로는 실적 산정 기간 내 훈련 과정의 종료 실적이 있는 실적 보유 기관입니다. 종료 실적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 과정 상태가 결과 보고, 확정자 신고, 수료 보고 보완 등의 확정자 신고 이후 단계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실시 신고, 폐강 등의 경우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훈련 과정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취업 정보 등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니 기간 내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산정 기간은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부터 2개년도의 실적을 반영하게 되어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이수자 평가 결과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고 고용 유지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입니다. 평가 시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6일이며 2022년 12월 31일에 과정이 종료한 경우 종료 후 7개월 동안 취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실업자 훈련 기관은 일반 취업률, 고용 유지 기간, 수요자 만족도, 중도 탈락률, 과정 운영 실적과 공통 지표가 있고 재직자 훈련 기관은 수요자 만족도, 수료율, 훈련 과정 등급과 공통 지표로 총 6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훈련생 유형별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실업자 훈련생 평가 지표, 재직자 훈련생 평가 지표, 공통 지표를 산출 후 실시 인원 비중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각 지표의 점수 산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일괄 반올림 적용합니다. 또한 훈련 계속 참여 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 탈락자는 성과 평가 시 수료 인원, 취업 인원 등에서 제외됩니다. 실업자 훈련기관 성과 평가 지표의 첫 번째로 일반 취업률입니다. 일반 취업률은 실업자 훈련기관 지표로 15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40시간 이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입니다. 단 디지털 융합 훈련 및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등 특화 훈련 과정은 제외됩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금 훈련 과정 중 기업 직업 훈련 카드, HRD 플렉스, 탄력 운영제, HRD 패스 등 특화 훈련 과정은 제외됩니다. 수료 인원은 소정 훈련 일수 80% 이상 수료한 훈련생과 소정 훈련 일수 70% 이상 수료한 조기 취업자입니다. 취업 인원은 수료 인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한 자입니다. 산출식으로는 가중치를 반영한 6개월 이내 취창업자 나누기 수료 인원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서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자 인원이 수료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취업률은 100%입니다. 가중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취약계층 구분과 훈련 규모 등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창업자 1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0.5명으로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구분에 따라 선발형 청년 특례를 제외한 국민 취업제도 1유형과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 국민 취업제도 2유형 중 특정 계층, 산재 근로자 취업자의 경우 1.3명으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1.2명으로 적용됩니다.
훈련 규모에 따라 200명 이상 400명 미만 취업시킨 경우 1.1명, 400명 이상 800명 미만 취업시킨 경우 1.2명, 800명 이상 취업시킨 경우 1.3명으로 적용됩니다. 왼쪽의 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가중치 부여 시 가중치를 중복 적용하지 않고 높은 가중치만을 반영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취업률 점수 훈련기관의 취업률이 평균 취업률에 비해 얼만큼 달성하였는지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취업률은 전체 훈련기관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취창업 인원 나누기 전체 훈련기관 수료 인원 곱하기 100입니다. 달성 비율은 앞에서 구한 해당 훈련기관의 취업률 나누기 전체 평균 취업률 곱하기 100입니다.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점수를 훈련기관에게 최종 부여합니다. 단, 실시 인원은 있으나 수료 인원 또는 취창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기관이 2021년에 500명 수료, 296명 취업, 2022년에 500명 수료, 418명 취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위 표의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 결과 2021년에는 308.95명을, 2022년에는 399.8명을 취업자로 산출하고 2021년과 2022년 성과를 합산하여 708.75명을 취업시켜 규모 가중치 1.2명을 적용하여 최종 취업 인원을 850.5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일반 취업률은 850.5명 나누기 1050명 곱하기 100으로 81%로 계산되고 달성 비율은 전체 평균 취업률이 60%인 가정 아래 81% 나누기 60% 곱하기 100으로 135%를 달성하여 2등급 점수인 22.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업자 훈련기관 성과평가지표의 두 번째로 고용유지기간입니다. 고용유지기간은 실업자 훈련기관 지표로 10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40시간 이상 국민 내일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중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입니다. 단,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한 고3 남학생의 경우 취업 후 군복무로 인해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되고 그 외 제외되는 과정은 일반 취업률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는 소정 훈련 일수 80% 이상 수료 후 고용보험 가입자, 소정 훈련 일수 70% 이상 수료 후 고용보험 가입 조기 취업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사용 근로자, 이미 가입자입니다. 산출식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 합 나누기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입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은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 모두 합산됩니다. 고용유지기간 점수 또한 훈련기관의 고용유지기간이 평균 고용유지기간에 비해 얼만큼 달성하였는지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은 전체 훈련기관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 합 나누기 전체 훈련기간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입니다. 달성 비율은 앞에서 구한 해당 훈련기간의 고용유지기간 나누기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 곱하기 100입니다.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점수를 훈련기관에게 최종 부여합니다. 단, 실시 인원은 있으나 수료 인원 또는 취창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적 산정 기간 내에 훈련 종료 실적이 없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만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산출이 불가하여 평균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기관이 2021년에 수료 3명, 고용보험 가입 취업 2명, 2022년에 수료 2명, 고용보험 가입 취업 2명의 성과를 냈습니다. 훈련생 A는 수료 후 바로 고용보험 가입 취업을 하여 180일 초과하였으나 최대 180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훈련생 B는 수료 후 최초 고용보험 가입 후 20일 유지 후 재취업을 통해 130일을 유지했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인정하기에 20일 더하기 60일로 최종 80일이 인정됩니다.
훈련생 C는 수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을 했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생 D는 수료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 후 180일을 유지하여 180일이 인정이 됩니다. 훈련생 E는 수료 후 최초 고용보험 가입 후 20일, 재취업 후 20일, 재취업 후 150일 유지하였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인정하기에 20일 더하기 20일 더하기 60일로 최종 100일이 인정됩니다. 훈련생이 유지한 고용보험 가입일을 합산하면 540일을 대상 훈련생 수인 4로 나누면 135일이 나오게 됩니다. 달성 비율은 전체 평균 고용 유지 기간이 130일인 가정 아래 135일 나누기 130일 곱하기 100으로 103.8%를 달성하여 4등급 점수인 6.7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업자 훈련기관 성과지표의 세 번째로 수요자 만족도입니다. 수요자 만족도는 실업자 훈련생 지표에서는 10점, 재직자 훈련생 지표에서는 20점 만점으로 활용됩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생과 사업주 위탁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입니다. 제외되는 과정은 일반 취업률과 동일합니다. 산출식으로는 응답한 훈련생의 만족도 점수 합 나누기 응답한 훈련생 수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을 모두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의 수료 인원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단, 수강평 또는 전화조사 등에 응하지 않아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원활한 수요자 만족도 점수 산출을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료 후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별도 양식에 따라 수료생 및 기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시 수요자 만족도 점수는 0점 처리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설명의 자료집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훈련기관 성과평가 지표의 네 번째로 중도 탈락률입니다. 중도 탈락률은 실업자 훈련기관 지표로 10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입니다. 제외되는 과정은 일반 취업률과 동일합니다. 수료 인원은 소정 훈련 일수 80% 이상 수료한 훈련생입니다. 조기 취업자는 소정 훈련 일수와 상관없이 조기 취업한 훈련생입니다. 산출식은 실시 인원 빼기, 수료 인원 빼기, 조기 취업자 나누기, 실시 인원 곱하기 100입니다. 점수 부여 방식은 중도 탈락률이 20%로부터 1% 증가 시 0.5점 감점을 하며 21% 미만인 경우 만점인 10점을 부여합니다. 실업자 훈련기관 성과평가 지표의 마지막으로 과정운영 실적입니다. 과정운영 실적은 실업자 훈련기관 지표로 5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실업자 원격 훈련기관이 운영한 실업자 원격 훈련 과정입니다. 제외되는 과정은 일반 취업률과 동일합니다. 달성 비율 산출식은 해당 기관 운영 과정수 나누기 전체 평균 운영 과정수 곱하기 100입니다. 전체 평균 운영 과정수는 실업자 원격 훈련 과정 합 나누기 실업자 원격 훈련 기관 수입니다.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점수를 훈련기관에게 최종 부여합니다. 공통지표 첫 번째로 과정심사 적합률입니다. 과정심사 적합률은 5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2021년 1에서 6차 원격훈련 과정심사와 2022년 1에서 7차 원격훈련 과정심사에 신청한 모든 훈련 과정입니다. 제외되는 과정은 변경 신청, 신기술 훈련, 디지털 융합 훈련 및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등 특화 훈련 과정입니다. 산출식은 적합 과정수 나누기 심사 신청 과정수 곱하기 100입니다.
전체 평균 적합률은 2021년과 2022년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신청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의 평균 적합률입니다. 달성 비율은 해당 훈련기관 적합률 나누기 전체 평균 적합률 곱하기 100입니다.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점수를 훈련기관에게 최종 부여합니다. 단, 적합률이 100%일 경우 달성 비율과 상관없이 5점 부여합니다. 공통지표 마지막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입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은 5점 만점입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훈련기관별 공단 LOMS와 HRD넷의 수료 건수 일치율과 수료 기준 충족률이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산업인력공단의 위임 지표로 산업인력공단의 훈련품질센터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치 여부, 비율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산업인력공단의 훈련품질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자 훈련기관 성과평가 지표의 첫 번째로 수료율입니다. 수료율은 재직자 훈련기관 지표로 20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실적 산정 기간 내에 종료한 원격 훈련 과정입니다. 제외되는 과정은 일반 취업률과 동일합니다. 산출식은 수료 인원 나누기 실시 인원 곱하기 100입니다. 전체 평균 수료율은 2021년과 2022년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재직자 원격 훈련 기관 전체의 평균 수료율입니다. 달성 비율은 해당 기관 수료율 나누기 전체 평균 수료율 곱하기 100입니다.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점수를 훈련기관에게 최종 부여합니다. 재직자 훈련기관 성과평가 지표의 마지막으로 훈련과정 등급입니다. 훈련과정 등급은 재직자 훈련기관 지표로 10점 만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실적 산정 기간 내에 종료한 원격 훈련 과정입니다. 제외되는 과정은 일반 취업률과 동일합니다. 점수 산출 방법은 A등급 과정수 곱하기 10점 더하기 B등급 과정수 곱하기 7점 더하기 C등급 과정수 곱하기 4점 나누기 운영과정 수입니다. HRD넷 전산 시스템 일원화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경로입니다. 집체 훈련기관 중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훈련으로 운영하는 경우 심사평가 일원화 경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특화훈련만 신청하시는 훈련기관의 경우 인증평가를 신청하시고 별도 공고에 따라 과정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반 계좌 훈련과 특화 훈련을 동시에 운영하시려는 기관의 경우 심사평가 일원화 경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격 훈련기관의 경우 인증평가 경로로 신청하셔야 하며 과정심사는 이심사 시스템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경우는 인증평가는 면제이므로 과정심사 경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 후 심사평가 일원화 탭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평가 공고 조회를 클릭한 후 평가 년도와 회차를 확인하시어 참여 신청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평가 공고 회차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 기간에만 참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원격 훈련기관은 인증평가 메뉴에서 평가 공고 회차를 조회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과정심사 메뉴에서 평가 공고 회차를 검색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훈련기간 개요 작성 방법입니다. 평가 정보, 훈련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 시작일 및 현장평가 주소를 입력합니다. 현장평가 주소는 기본 주소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기본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본 주소와 다른 경우 사유를 필수 입력하셔야 합니다. 현장평가 주소, 관서 승인 주소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신청 이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주소 변경 버튼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 배정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며 일정 안내 후에는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평가 담당자 정보, 관리자 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시설 지정서를 업로드합니다. 수료생 명단은 엑셀 파일 양식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셔야 하며 최대 10MB까지 가능합니다. 수료생 명단 제출은 기본 자료 다운로드한 후 수료생 명단 파일을 작성합니다. 훈련생 및 사업주 정보는 미제출, 정보 오기, 미기입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파일을 업로드하여 첨부 및 작성률을 확인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현장평가 주소 약도, 시설 평면도를 업로드하고 특화훈련 운영실적 반영 희망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훈련 과정을 운영한 기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실적이 없는 기관이 선택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 훈련 과정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표 훈련 과정이 조회됩니다. 훈련 구분 선택 후 검색하여 과정을 선택합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자체 평가 보고서와 동일한 훈련 과정을 입력하여야 하며 NCS 및 캐코 코드를 입력하여야 하고 동일한 코드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훈련시설 현황은 미리 등록한 훈련시설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기등록된 훈련 장비 및 지자체 현황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기등록한 교직원 현황을 조회하여 신청합니다.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추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현장평가 참여 여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LMS 운영 여부를 체크합니다. 평가 문항별 자체 진단 및 활용 내용 부분에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탭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번호를 첨부하고 사업자 등록 증명 상단에 발급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평가 신청 관련 동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 동의 체크 후 작성자를 입력합니다. 평가 관련 공고문, 자료집, 시스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여 기관 유형 및 훈련 유형에 맞는 평가 회차로 신청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평가 관련 공고문, 자료집, 시스템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훈련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신청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훈련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9일부터 2023년 5월 2일입니다. 평가 신청 조회 화면에서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